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례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주말 동안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할까? 뭐 코인도 올랐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빨리 달려가서 욕부터 써야지 댓글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두 환영합니다. 자, 보면은 첫 번째 화면은 피델리티에서 2038년도까지 비트코인이 1조 원에 갈 것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도 영상 안 찍을래요? 여러분 그 비트 하나 사가지고 뭐풀 대출 받아서 이자만 내시다가 14년 후에 비트코인 1조 되면은 갖다가 파시고 뭐 아마 그때 되면 나인원 한남이나 페이스릴리고가 지금 매매가가 한 130에서 170억 되는데 아파트가 비트가 1조면 한 2천억 되겠죠? 그래도 대한민국 제일 좋은 아파트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가 놓으세요 그냥. 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어쨌든 저희는 지금의 상황을 보고 14년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쨌든 매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생활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피델리티에서 비트코인이 1조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포함해서 낸 자료라고 생각해요. 오피셜 얘기이기 때문에 근거는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해석하기로는 향후 14년 안에 그러면 100분의 1의 가격이라고 치면 1조의 100분의 1이 100억이에요. 적어도 100억은 깔고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가장 핫한 이슈는 트럼프 저격 사건인데 트럼프 연설 중에 총을 맞았어요. 정확히는 귀를 스쳤는데 그러면서 피가 났고 약간 몸을 움츠렸다가 일어서자마자 이렇게 주먹을 불꺼지면서 파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전 이걸 보고 사실 미국인이 아니라 투표권도 없지만 트럼프한테 원래도 뭐 코인을 하기 때문에 되게 좋게 볼 수밖에 없지만 진짜 코인을 하지 않았어도 트럼프한테 좀 반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어제 사건 이후로 보면 자 공화당이 이렇게 빨갛게 거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거세졌어요. 보면 옛날에 1984년 레이건 대통령 당선 때가 제가 주를 잘 모르는데 MN으로 약자가 되어 있는 주식이래. 주 빼고 다 공화당이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때 84년도가 2차 석유 파동이 터지고 난 이후의 대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정치는 약간 경제가 힘들고 파국에 치닫았을 때 독재자, 그러니까 뜻이 독재자, 말이 독재자지 뜻은 독재자가 아니라 좀 강한 맨파워를 지닌 대통령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리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이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저는 실제로 걸어 다니면서 워크인에서 들어가는 식당이랑 카페나 뭐 등등 제가 발길이 닿는 곳들에 좀 저도 참 또라이 같은데 들어가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하고 얘기하다가 혹시 제가 좀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데 지금의 매출이 코로나 때에 비해서 혹시 어떤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이런 진짜 많이 진짜로 전 많이 벌어봐요. 근데 일단 제 발길이 닿았던 곳들은 대부분 코로나 때만큼 안 좋다라는 얘기를 일단 많이 들었어요. 솔직하게. 뭐 전 그렇게 확인을 하는 편이라서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트럼프 같이 맨파워가 강한 사람을 뽑으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와중에 지금 타임스퀘어나 뭐 CNBC에서는 트럼프가 총에 맞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어요. 그냥 총소리가 났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옛날에 유튜브 사람들이 댓글로 니네 뭐 트위터에서 그럴싸한 자료 가지고 와서 씹어리는 게 그게 뭐 말 같지도 않은 영상을 찍고 있냐 퀄리티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뭐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 그래도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돼 있는 경제 대국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특정 당을 지지해서인지 여당의 외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공중파 방송 매체에서 트럼프의 피격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데 그걸 트위터에서 일반인들이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이때 이랬다라고 즉각적으로 보고하듯이 개개인이 뉴스 앵커 활동을 거의 한다고 봐도 무방하고 또한 트럼프와 바이든과 앨런 머스크와 각종 뉴스 매체들도 오피셜 계정으로 트위터에서 말을 해줘요. 뭐, 그니까,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지지한다. 총에 맞았다. 뭐 바이든은 이런 성공 공약을 할 거다. 뭐, 언론에서는 지금 세계가 이런 영상이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바로바로 우리가 뭐 내용을 좀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용을 편향되게 보고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알 수는 있잖아요. 저는 이게 트위터의 순 역할이라고 뭐 SNS의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잘 안 되는데 트위터가 잘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시각에서 그런 여러분이 아니라 뭐 소수의 어떤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트위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이게 반박을 하고 싶어요. 정말 한국에서 보고 한국 트위터만 보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을 보고 쓸모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글로벌하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뉴스 매체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언론도 그렇게 지지를 하고 있죠, 요새. 자, 이러한 트럼프는 지난 4월 15일에 비트코인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표출한 바가 있고 심지어 미국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뒷받침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 그럴 만한 게 트럼프는 디폴트를 욕할 뻔했네. 엿가라고 하고 알바 아니고 난 돈 찍을 거다. 거의 이런 정책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얘기도 했었고 뭐 비트를 기반으로 달러를 찍어낼 수도 있죠. 어떻게일지 몰라요. 뭐 금본위 제도를 옛날에 금을 기반으로 달러를 찍었던 것처럼 뭔가의 그런 키워드를 던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저격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번 달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미국의 좀 큰 비트코인 행사가 있어요. 그 큰 행사에서 컨퍼런스에 참가해서 뭐 마이크 잡고 얘기를 좀 하겠죠. 뭐 이때가 되면은 보면은 여기 뭐 헤드라이너의 비트코인 컨퍼런스인데 보면은 여러분 트럼프 있고 캐시오도 있고 마이클 셀러 있고 뭐 로버트 케네디 뭐야 존버래 이 대통령 이거 뭐 보면은 사실 거의 뭐 말이 안 되죠. 에드워드 스노든 네 스노든 하여튼 이 사람도 나오고 거의 대깨롱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 기회는 지나갔다 그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독일 정부는 5만 개 비트코인 있었는데 사실 이거를 다 팔았는데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향후 10년, 15년 안에 미국의 유명 경제학과가 있는 대학교, 뭐 뉴욕대라든가 이제 이런 데에서 아마 연구를 시킬 거예요. 그 대학원 과정에서 그때 왜 독일 정부는 비트코인을 팔아야만 했는가라고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연구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 독일도 팔아야 될 이유가 있었겠죠. 뭐 돈이 없었든 아니면 비트를 믿지 않았든 지금이 고점을 샀을 때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거는 연구 대상이 될 겁니다, 분명히. 그만큼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다. 왜냐면 5만 개가 있으면 뭐 한 1000개라도 남기고 팔든가. 그럴 수 있잖아요. 좀 남겨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재밌는 얘기다. 왜냐면 윌리우, 진짜 채굴 관련해서는 윌리우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코인판에서도 진짜 되게 오래된 사람이고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초기 징후, 광부 항복. 광부의 항복에 대한 초기 징후가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카피슐레이션에서 애쉬리본의 카피슐레이션이 이제 거의 끝났고 바위가 뜰 거다라고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점이 지나갔다라고 보는 거고 요즘에 비트의 움직임에 ETF 유입도 크게 한몫을 하는데 보시면 7월은 둘째 주 비트코인 이제 현물 ETF 시장이 지속적으로 5일 동안 순유입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거는 비트의 가격은 독일이 팔아서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ETF는 순유입이 됐다는 거예요. 자금은 들어왔고 정말 그 자금에다가 팔아준 게 독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번에 조정도 38.2%, 0.382 피보나치의 되돌림으로 지속적으로 나왔고 이 되돌림 이후에는 장이 지속적으로 좋았으니까 이번에도 좋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맹목적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비트코인 가상자산세에서 가상자산 과세 3년유예 법안 발의 3년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1년은 연장이 될 수도 있다. 2020년인가 21년도에 이게가 처음 나왔고 듣자마자 알 바 아닙니다. 어차피 유예될 건데 힝이라고 저는 지속적으로 밀었었는데 영상 다 뒤져보면 나올 거예요. 저는 한 번도 25년도에 세금을 낼 거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낼 생각도 사실 없었어요. 저는 분명히 유예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유예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 원래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반년도 안 남아가지고 이제 비트 뭐 팔아야 되냐 이게 뭐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비트를 샀을 때부터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냐 아니면 업비트나 바이낸스에 내가 비트 가지고 있는 바이낸스는 아니겠죠. 업비트나 비썸 등등 한국 거래소에서 내 평균 단가에서 플러스 알파 된 수익금 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냐 아니면 바이낸스에서 한국으로 보냈을 때의 가격 기준으로 해서 그게 이제 매수 가격으로 잡혀서 그거에 대한 수익금을 세금을 내는 건뭐 등등등등 얘기가 많았을 텐데 싹 들어가겠죠 이제. 그러니까 뭐 올해 비트 팔고 내년에 사야 되나요? 세금 때문에 그런 얘기 이제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안 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차트 보도록 할까요?
하트 보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저는 이렇게 V자가 바로 나올지는 몰랐는데 영상에서도 제가 V자 반등이 나올 것 같다고는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기간이 좀 길어지고 그 다음에 올라갈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냥 어쨌든 오르면 여러분도 기분 좋죠? 저도 좋아요. 보면 해시리본 자체가 이제 평탄화 작업에 들어갔고 아마 생각보다 이게 바위가 뜰 때는 좀 이게 생각지도 않게 좀 빨리 오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버르릉 하고 이게 바이가 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바이가 뜬다는 거는 바이 기준 6개월 후에 평균 비트코인 가격이 80%가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되게 좋은 거죠. 보시면 지금 이러한 상황이고 지금 차트를 보았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하단 지지선에서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은 아마 월봉이 이제 거의 뭐 떨어진 걸 다 말아 올렸죠. 지금 0.5%니까 마이너스. 많이 가면 정말 이제 7월이 반 남았으니까 67,000까지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래꼬리 달고. 그러면 캔들의 해석적으로는 이 월봉이 마감할 때 굉장히 좋은 캔들이 돼요. 근데 아마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양봉 전환을 해주든 지금 이렇게 끝나든 MA7일선 이 보라색 선 위에서만 마감을 해줘도 사실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봉으로 좀 넘어가서 보면 우리가 중요한 건 그래서 또 신고점이 언제 갈까요?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신고점 73,072달러로 이렇게 가로선을 그는 게 있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7만대 구간을 넘지 못했다. 다섯 번째인데 이번에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잖아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코인판에 룰이 있어요. 3, 5의 룰이 있어요. 세 번째 넘거나, 그럼 여기서 넘었어야겠죠? 여기서 못 넘었고, 다섯 번째 넘는다라는 건데, 이번에 다섯 번째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롱도 다 털어내서 많이, 이번에 오르면 고각도로 올라가면서 이 구간 신고점을 한 번에 달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요이 땅에서 일주일 이내에 따다다닥 해서 오를 거예요가 아니라, 이번에 이 가격,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서 69,000대에 이렇게 저항선이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 아마 빠르게 양봉을 크게 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73,000을 넘어가는 양봉이 나올 거다. 이 마지막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뚫으면서 신고점을 이렇게 되면 아마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신고점을 재차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일단 시장이 흘러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혹은 저는 지금 중요한 건 요 위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 꼬리 이 꼬리가 이제 보면 63,861인데 요 꼬리를 넘어가야 고점을 다시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봐요. 이 전에는 여기까지 갔다가 재차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6만 위에서만 지지해주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기간이 좀 달라지겠죠?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일단 여기보다 양봉으로 가격을 올려놓으면 64,000 이상으로 한번 올려놓으면 거기서는 횡보하다가 올라가던가 뭐 이러한 상황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다 보면 ETF 관련해서 이더리움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런지 이더도 살짝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 차트는 이더가 좀 더 깔끔해요. 이더는 하단 지지선이 명확하고 위에 저항선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 선, 빨간색 선 3,875달러 구간을 넘어버리면 이제 이더가 쭉 위로 쏘는 그러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도 잠깐 봐드릴게요. 리플에 보면 이러한 캔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오늘과 내일 조금 더 오른쪽으로 횡보를 해주다가 양봉이 또 나오면 또 이런 하루에 10%짜리 양봉이 나올 수 있는데 지난주에 리플이 뭐 딱히 소식이 없었지만 24%나 올랐어요. 꽤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리플이 추가 상승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사실 리플은 올라도 오른 것 같지 않고 떨어질 땐 빨리 떨어지고 그래서 뭐 추세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차트를 막 제가 되게 신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리플로 매매를 많이 했는데 솔직히 현물로 존버한 거는 많이 벌었고 선물을 칠 때는 많이 잃었어요. 롱을 치든 숏을 치든 무조건 손절이 나가더라고요, 리플은.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지만 리플 보유자가 있다면 보유자 관점에서 우리는 이 빨간색 저항선이 보이시죠? 이 저항선이 이제 0.6697, 0.66 정도에서는 그냥 다 정리를 한번 하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리플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그래도 꽤 유익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뭐 영상과 멤버십, 텔레그램 등등 해서 조금 더 뭔가 붙일 걸 붙여가면서 리뉴얼 아닌 리뉴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텐션이나 자료 내용도 조금 더 알차졌다고 저는 자신하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고, 업비트에 대한 신규 상장 코인이 나오면 그런 것도 좀 이게 뭐 하는 코인인가 빨리빨리 좀 안내를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유익하셨으면 뭐, 네,
댓글 달아주시면 좋고 구독도 해주시면 좋고 네, 그럼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